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예고 드렸던 대로 뭐 토론토랑 베이거스가 줄기가 되는 이야기가 되게 될 겁니다. 이제 미치 마너 선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오늘 뭐 요거 하나로 준비를 했고요. 물론 이제 다른 내용들도 많은데 이번 오프 시즌은 좀 천천히 뜯어보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뭐 예전에는 이제 그냥 전날 있었던 계약 그냥 하루에 다 쳐버리고 그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조금은 이제 숨고르게 하면서 왜냐면 오프 시즌이라서 빨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오늘 그래서 이제 마너 선수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의 영일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그때 한번 이제 보는 느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역시나 주인공은 마너가 되게 될 거고 토론토 이야기랑 베이거스 이야기가 함께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토 얘기에서 그리고 뭐 재계약을 선택을 했던 이제 타바레스나 나이즈 또 이야기도 이제 좀 들어가게 될 거고 하게 되게 될 예정입니다. 예, 결국은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그 마너 선수를 영입을 하게 됐네요. 사실 이제 마너 선수의 행선지 자체는 여러 팀들이 굉장히 이제 노릴 만한 이 선택지가 있었죠. 뭐 사실 시즌 중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뭐 시카고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 또 어디였지? 그 뭐 콜럼버스도 이제 오프 시즌 들어가자마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근데 이제 결국 베이거스도 마찬가지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베이거스의 사인 앤 트레이드 방식으로 트레이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제 이 만화의 토론토 시절은 이 좀 찝찝하게 끝나게 됐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어쨌든 그렇게 끝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일단은 토론토부터 들어가 보도록 시작합시다. 어차피 토론토는 사실은 시즌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시즌 끝나자마자 결국 이제 마너 선수의 오프 시즌, 그러니까 이제 7월 1일이 되기 전부터 마너가 이제 장기 플랜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가 이미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마너는 재계약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더 적은 대가라도 받고 트레이드를 하는 느낌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사실 란타넬 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근데 이제 뭐 오래 들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캐롤라이나가 만약에 캐롤라이나 란타넨 데리고 있을 때 생각보다 결과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결국 이제 그때도 말씀드린 게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도 팔 타이밍이 분명히 나오기는 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요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왜냐면 이제 FA 자유계약 시장으로 나가게 되는 순간 경쟁이 붙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원했던 그런 느낌의 계약을 하기 힘든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 영입 생각이 있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찍 움직여가지고 그래도 이제 권리 이 선수의 권리 자체는 7월 1일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받아오는 그죠? 이제 그런 그림으로 트레이드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트레이드라고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이거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차피 이제 뭐 토론토 입장에서는 어차피 FA로 얘 나갈 건데 그냥 이제 7월 1일 날 그냥 아무것도 못 받고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적은 대가라도 받는 물론 아주 적은 대가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사실 니콜라 루아 정도라고 하면은 뭐 꽤 잘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게 1대1 트레이드이기 때문에 마너랑 루아 1대1 트레이드가 맞나? 선수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생각에 1대1의 가치로 바라볼 게 아니라 어차피 이 친구는 재계약을 못하는 애라고 바라보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제 그 접근으로 하면은 사실은 어차피 떠나갈 친구의 권리니까 그냥 이제 뭐 루아 받으면서 베이거스 쪽에서 쪽으로 넘겨주면은 사인 앤 트레이드 같은 느낌으로 넘겨주면은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그냥 아무것도 이제 빈손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고 이제 결과에 도출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 로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지런한 활동량의 경기력, 뭐 사실 이제 체킹 라인에서도 많이 활약을 해왔었고, 베이거스에서 사실은 이제 날개를 폈었죠. 사실 이제 이 선수도 제가 알기로는 캐롤라이나 픽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저는 이제 주니어 시절 때의 기억이 많이 좀 생각이 나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부지런한 활동량이라 이런 부분에서 체킹 라인에서 경기력도 잘 수행을 할 수가 있고, 사이즈도 크고 이제 기술적인 마무리 능력이 확실히 좀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어웨이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뭐 슛아웃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도움이 될 만한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토론토가 이번 플레이오프 때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스트레치 패스 잘 밀어주면서 브레이크웨이 찬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많이 기억나시죠? 오타와 시리즈에서도 나왔었고 플로리다 시리즈에서도 그런 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 4라인에서도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근데 이제 기억나시는 게 또 하나 더 있죠. 그 플로리다 3차전에서 스티븐 로런츠 선수한테 브레이크웨이 패스 딱 받았을 때 못 넣었잖아요. 그죠? 그
그런 거 아마 루아였다라면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림들을 좀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일단 고득점 지역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이제 슈팅 숫자 51개 때려서 이제 10골을 득점을 했기 때문에 상위 뭐 20%대. 그러니까 이제 준수하죠, 상당히. 사실 이제 거의 사라인 느낌의 이제 역할을 수행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요. 이제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대1 마무리 능력 같은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온 적이 많습니다. 루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쇼트핸드드 상황에서도 활용될 여지가 있죠. 베이거스 골든나이츠 지난 시즌만 해도 쇼트핸드드 타이머 나이스가 경기당 1분 13초이기 때문에 뭐 2라인, 쇼트핸드드 2라인 같은 느낌을 배치를 해가지고 시간 수행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마너 선수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마너 선수도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메슈스랑 마너 이렇게 해가지고 쇼트핸드 상황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두 명을 이제 배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죠?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치 패스 능력으로 브레이크웨이 찬스 많이 만들어내니까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골도 많이 넣을 수 있는 루아가 선택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쇼트핸드 상황, 뭐 마너가 쇼트핸드 상황도 이제 소화를 해주니까 거기 역할도 이제 집어넣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지금 이제 토론토는 재계약도 성공했습니다. 이거 그냥 이제 뜬금없이 그냥 그림만 나오는데, 타바레스랑 매슈나이즈 둘 다 재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스티븐 로런츠 선수까지 3년 재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사실 마너가 빠져나간 금액을 여기다 썼다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어쨌든 이제 그 돈을 좀 쓰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결국은 그냥 근데 그렇게 봐도 되겠다. 왜냐면 이제 나이즈 선수가 이제 결국 이제 마너 선수의 그 금액을 어느 정도는 차지를 하는 거니까. 근데 뭐 사실 그것도 이제 타바레스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별 상관없는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일단 보시면 이제 타바레스, 나이즈, 로런츠. 근데 이제 로런츠라든가 그리고 이제 뒤에 또 계약을 한 이런 선수들 생각을 하면 어쨌든 공간을 쓰고는 있죠. 나이즈 선수가 775만 달러 연평균 6년. 그리고 타바레스 선수가 40만 정도의 4년이고, 이제 로런츠 선수가 135만 달러의 3년 계약입니다. 그렇게 이제 계약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죠. 나이즈랑 타바레스를 어렵지 않게 잡았습니다. 사실 타바레스도 가치를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염가로 잡았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나이즈도 이제 뭐 사실은 800만, 900만 이야기가 나왔던 걸 생각을 하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뭐 토론토가 사실 이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기기 위해서 좀 싸게 계약하자 우리랑, 그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계약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바라보시면 좋고, 결국 이제 작년까지의 계약에서 나이즈랑 타바레스 합친 금액이랑 올해부터 시작되는 나이즈랑 타바레스 합친 금액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잘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또 좋았던 부분은, 나이즈 선수가 사실은 오퍼시트를 받을 가능성 상당히 높은 선수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오퍼시트 위협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이제 타바레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염가 계약입니다. 상당히 염가 계약. 굉장히 싸게 잡았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홈타운 디스카운트를 확실히 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타바레스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에도 이제 경기당 거의 1포인트 가까이 기록을 했고요. 플레이오프에서도 물론 이제 이거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13경기에서 5골이었을 때 7포인트는 올렸습니다. 뭐 좀 아쉽긴 하죠,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상당히 많은 포인트를 올렸다. 어쨌든 정규 시즌에만 잘해도 뭐 솔직히 이제 본전을 뽑고 더 남는 수준의 지금 경기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요 정도 느낌, 그러니까 경기당 한 1포인트 정도에 솔직히 한 30, 40 정도만 해줘도, 30, 40이 뭐야? 사실 20, 20만 해줘도 저 돈이면은 그렇게 오버페이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뭐 이번 FA 시장들을 제가 이제 시장이 열리기 전부터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캡이 큰 폭으로 이제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선수들의 인플레이션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죠? 이제 그런 이야기, 뭐 제가 예전에 올리비에라든가 최초의 그 계약들이 시작됐을 때부터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 생각하면 이건 타바레스는 거의 공짜로 잡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잘한 거죠. 아주 잘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 지난 시즌에 연평균 400만 달러 이하, 400만 이하를 잡았어요. 450만 이하였던 것 같은데. 450 이하로 잡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400 이하로 잡았습니다. 그냥 400 이하. 그러니까 400만 이하 연평균 받는 선수들 최다 포인트가 맷 뒤시엔 선수가 82포인트. 이건 조금 이제
약간 아웃라이어라고 봐야 되고, 마르첸코 선수가 이제 79경기에서 74포인트, 프로타스 선수가 76경기에서 66포인트, 홀로웨이 선수가 229만 달러 받았는데 63포인트 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그죠. 대충 이제 얼마나 잘 잡았는지는 그냥 사이즈가 대충 그려지시죠.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나이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도 그냥 무난하게 잘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사실은 지지난 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35포인트 올리면서 뭐 나쁘지 않았었는데, 지난 시즌 거의 30, 30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 이제 가치가 많이 올라가게 됐고, 실제로 이제 뭐 토론토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뭐 오퍼시트 위협이라든가, 그럼 뭐 재계약도 진짜 한 900만 달러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생각을 하면 상당히 잘 잡았죠. 그리고 나이즈 선수가 이런 이제 좀 탑라인급에서도 이렇게 좀 굳은 일도 많이 해주고, 네트 근처에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 능력이라든가, 물론 1대1 상황에서 마무리 능력도 좋고요. 네트 근처에서 이렇게 힘 써주면서 이제 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이제 득점을 해주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고위험 득점을 보시면은 슈팅 숫자 81개 4%, 그리고 이제 골 22골 상위 2%에 해당한 수치였었고, 슈팅 성공률도 27.2%라서 이제 상위 20% 안에 드는 이제 이런 이제 대단한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 계약도 사실은 절대 나쁠 게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결국은 잡아야 될 자원들은 다 잘 잡았다. 근데 만 원이 이제 결국 이제 계획에 포함하지 않기로 선택을 한 거니까 그렇게 바라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티아스 마첼리 선수까지 트레이드를 해왔죠. 유타 조건부 3라운드 지명가를 활용해가지고 트레이드를 해왔는데, 근데 이 선수도 이제 고점 경기력을 생각을 하면 사이즈가 좀 작긴 하지만 공격적인 기여 같은 부분이 나쁘지 않은 선수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모습을 바라봤을 때 토론토 공격진 예상 라인업은 이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나이즈, 매슈스, 맥맨, 이제 이렇게 1라인. 사실 이제 맥맨 선수가 이제 옛날에 이제 마너 선수 때 있을 때도 매슈스, 맥맨, 나이즈가 아니라 누구냐, 마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경기력이 괜찮았었습니다. 근데 이 라인에도 결국 이제 도미 타바레스 밀란데르, 결국 이제 저는 빅4라고 불리는 코어4 선수들의 이제 코어4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슈스랑 나이즈를 1라인 유지하고 2라인은 타바레스, 닐란데이를 이렇게 좀 분산시키면서 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도미가 이제 왼쪽 윙으로 들어오고, 3라인에 로런츠, 로턴, 마첼리, 그리고 4라인에 캠프르와 예른 크로크,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4라인을 어떻게 보면 좀 활동량이라든가 수비적으로 좀 완전히 특화된 라인으로 구성을 한 다음에 3라인에도 그죠, 뭐 루아랑 로턴은 사실 자리를 바꿔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둘이 역할적으로는 그렇게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일단 이런 느낌으로 일단 아무래도 로스터가 구성되지 않을까, 공격진이 구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게 확실한 강화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마너가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좀 문제가 뭐 결국 이제 좀 코어 4 중에서 그래도 이제 정말 중요한 경기들에서 좀 경기력이 안 좋았다라는 게 이제 결국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 이제 마너를 제외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의 스쿼드, 공격진의 전체적인 스쿼드도 이게 마너가 빠지거나, 그러니까 마너가 빠졌으면 결과적으로 이제 마너의 돈을 어느 정도로 효율적으로 잘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력을 강화시키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아직까지 그럴 여지가 남아있기는 하죠. 막 엘레르스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뭐 혹시나 토론토에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들이 뭐 없지는 않은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게 확실한 강화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루아라든가 마첼리 이런 선수를 영입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코어4가 구축이 되어 있을 당시부터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은 사실 굉장히 비슷한 약점을 공유하죠. 코어4 선수들이. 그죠? 뭐 그 약점들은 뭐냐, 뒤에 제가 이제 이 베이거스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굉장히 비슷한 약점을 공유하는 이런 코어4를 해체를 하고 난 다음에 결국 이제 코어4, 그러니까 3명 정도를 유지한 다음에, 이건 사실 제가 닐란데를 계약하기 전에도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결국 이제 마너 와서 그런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너의 셀러리가 빠지는 만큼 어떻게 보면 좀 확고한 2라인급 자원 2명을 영입을 해가지고 미들식스를 진짜 아주 탄탄하게 대비를 한다라든가,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뭐 엘레르스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물론 이제 엘레르스가 이제 답이 된다는 거 알고 이제 그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2라인급 이런 탄탄한 자원, 확실히 어떻게 보면 리그에서도 정말 수준급의 이런 자원들을 2라인 선수를 2명, 그러니까 이제 1,400만 달러를 마나한테 투자를 하는 거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한 700만 달러씩 이래가지고 이제 2, 3라인 윙어 탄탄한 애들 한 25, 25 정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친구들을 데리고, 뭐 브라이언 러스트라든가 그죠, 이런 친구들 많죠.
그런 친구들을 영입을 해야 된다고 사실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번에도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이번 영입들이. 그죠? 이번 영입들 그러니까 결국은 뭐 루아 데려온 것도 그렇고 물론 이제 생각이 아예 없었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루아도 그렇고 마첼리도 그렇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3사 라인에 가까운 자원입니다. 3사 라인에 가까운 자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이제 역할적으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제 마찬가지로 여전히 탑6에 집중하는 느낌이 결국은 중요할 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똑같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그 부분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마첼리가 재밌는 이 선택이긴 한데 마첼리 선수가 최근에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능성을 보여줬었죠. 22-23 시즌에 뭐 48포인트, 7포인트, 9포인트 그리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57포인트, 거의 60포인트 가까이 뽑았기 때문에 정말 이제 이 립스가 기대하는 이 2년 전, 1년 전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괜찮을 수 있지만 지난 시즌에 8골 10어시스트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타에서도 굉장히 역할이 많이 쭉 축소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하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립스의 기대대로 되면 그래도 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루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난 시즌에 15, 16, 30포인트를 이상을 넘겼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저는 루아 선수의 이 포인트를 보고 진짜 많이 생각이 났던 게 뭐냐면 스콜로턴 선수가 진짜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스콜로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루아랑 비슷한 강점을 많이 공유를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사이즈가 좀 작고 1대1 마무리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수비적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어쨌든 공격적으로도 이제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뭐 진짜 20-20까지도 기여를 할 수 있는 자원이 사실 로턴이었습니다. 실제로 필리에서의 포인트 생산력보다 토론토 들어왔을 때 포인트 생산력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플레이오프에서도 로턴 선수는 큰 차이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림들이 많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루아한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비슷한 가능성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결국 이제 토론토는 정말 중요한 국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탑4라든가 탑6에 의존을 하는 하키를 지금도 솔직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스쿼드 구성이고 작년에도 그랬었고 작년 중요한 국면이라든가 마찬가지의 모습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3사 라인의 역할 자체가 이제 다른 팀에 있을 때보다는 더 축소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를 로턴 선수가 보여줬었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첼리라든가 루아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탑6도 약해졌죠. 탑6도 약해졌죠. 분명하게. 왜냐면 만화가 빠졌으니까 약해졌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 영입 자원들도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토론토 입장에서는 30포인트 루아 정도 뽑아주고 마첼리도 잘 나갔을 때 한 5, 60포인트 뽑아줬으니까 둘이 합치면 90포인트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접근했다가 절망을 봤던 게 어디였죠? 캘거리였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가 절망을 봤던 게 이제 캘거리였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감독이 활용을 하는 여지라든가 그리고 커척 트레이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는,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뭐 스콜 로턴 같은 또 예시도 하나 더 있고 하니까 리스크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실패한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그거는 까봐야 아는 거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될 수도 있고 마첼리가 뭐 정말 작년 한 해만 부진한 거였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제 평년으로 회귀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루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대치의 그런 이제 경기력을 잘 보여주면서 잘 들어맞을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리스크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콜 로턴 선수를 쓰는 걸 봤을 때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었어요.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토론토는 여전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이게 진짜 팀이 세진 건가? 그냥 만화를 내보낸 건 좋은데 그럼 이제 만화를 활용한 공간으로 팀이 세져야 되는데 그런 느낌은 솔직히 별로 안 든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느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이거스 골든나이츠 이야기 한번 해보죠. 1라인에서 파괴적인 윙어를 영입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베이거스 골든나이츠 조금 이제 경기에서의 확실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이런 자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마크 스톤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있긴 했지만 스톤 선수 같은 경우도 결국에 이제 작년에도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경기력에 이제 좀 지장을 받는 상황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더 힘이 약해지는 그런 그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에드먼턴 시리즈 이제 좀 돌이켜 보시면은 중요 국면에서 이제 저쪽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자이트랑 맥데이비드가 진짜 확실한 파괴력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잡아내는 경기들이 있었지만 이쪽에서는 그런 국면에서
진짜 골 거의 다 되는 플레이 다 만들어 놓고 놓쳐먹는다든가 날려먹는다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었죠. 그런 부분에서 결국 1라인에서 조금 파괴적인 윙어를 영입을 한, 득점에서 좀 확실한 기여가 되는 윙어를 영입을 하는 그 목적을 가진 게 지금 이제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입 이전부터 굉장히 이제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부지런하게 움직였었죠. 닉 헤이그 선수를 이제 내슈빌로 트레이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루아 선수가 사실은 이제 뭐 캐시디 체제에서도 괜찮았고, 지금 이제 베이거스 들어온 다음에는 3, 4라인에서 상당히 좋은 역할들을 많이 펼쳐줬었습니다만은, 루아 선수를 어쨌든 대가로를 하면서 결국은 마너를 영입을 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결국은 요것도 있었죠. 좀 안 좋은 소식이지만, 피에트란젤로 선수가 결국 이제 선수 생활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좀 피지컬적으로 이제 조금은 선수 이제 몸 피지컬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조금은 경기를 하기에 건강한 상황이 아니다. 충분한 이제 몸 상태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제 의사들이랑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상담도 해보고 하고 뭐 선수 생활을 이어가라고 했지만은 결국 이제 뭐 의사의 조언으로는 결국은 하키 같이 몸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부담을 좀 없애면서 좀 일상생활에 이제 돌아가는데 좀 집중을 해보자. 뭐 이제 이런 이제 진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피에트란젤로 선수가 거의 이걸 발표하면서, 발명이 아니죠, 발표죠. 요 이제 입장문을 발표를 하면서 사실상 선수 생활의 은퇴에 가까운 선언을 한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지금 이제 마지막 문단에도 그 내용이 나오지만은,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자기가 경기를 뛸 수 있을 정도의 몸 상태가 올라올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인 은퇴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도 피에트란젤로 선수의 캡이 결국 이제 장기 부상자 명단에 계속 들어가게 되면 보전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캡 빠지게 되고, 루아 선수 캡 빠지고, 그리고 헤이그 선수 캡 빠지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마너 선수의 공간이 만들어졌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아요. 일단 이제 재계약이 가능했죠. 1200만 달러 8년입니다. 뭐 란탄이랑 거의 비슷한 규모, 동일한 규모라고 보셔야 되죠.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계약 그건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이 전체 규모로 따졌을 때는 동일하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라일리 스미스랑 브랜던 사드 선수도 재계약을 단행을 했습니다. 사실 사드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작년에 결국 이제 계약 방출된 다음에 데려왔지 않습니까? 뭐 경기력 괜찮았었고, 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제 뭐 무난하게 잘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해당 캡으로 재계약까지도 추가 선수를 추가라고 하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기존 자원들 재계약, 베테랑 자원 계약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마너 선수는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에서 93번을 답니다. 그죠? 이제 16번에 익숙해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거 왜 93번을 달았냐면요, 런던 나이츠 옛날에 이제 주니어 시절의 번호가 93번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본인이 좀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랬을 때 이제 이런 선택을 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노아 dob슨 선수 같은 경우에도 주니어 때 번호 53번인가 그거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너 같은 경우도 93번 주니어 때 이제 런던 나이츠, 그리고 이제 같은 나이츠지 않습니까, 그죠? 런던 나이츠, 골든 나이츠 이런 것도 좀 있을 거고, 또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뭐 이제 본인도 좀 마음고생이 좀 심한 부분, 왜냐면 이제 비판의 정도가 너무 심했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93번을 단 이유는 그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마너 선수가 뭐 진짜 이제 포인트 생산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압도적이었죠. 그러니까 포인트 741포인트. 그러니까 마너 선수 데뷔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누적 집계를 해보면은 포인트 8위 741포인트, 그리고 이븐 스트렝스 포인트 495포인트로 9위, 그리고 그 파워플레이 포인트 228포인트로 전체 11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 선수가 포인트 생산 능력 같은 부분은 절대 이제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뭐 어떻게 보면 리그에서 이제 포인트 생산 능력을 가진 선수 중에 한 명이다라고 바라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역시나 플레이메이킹에서도 강점을 보이는데 어시드 숫자가 520개를 기록을 하면서 이게 이제 리그에서 5위에 해당하는 성적이었습니다. 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고, 일단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중간 위험 득점이죠. 정확히 말하면 하이슬롯 쪽에서의 득점이 결정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라보시면 이제 슈팅 숫자라든가 골 숫자라든가는 적지는 않은데 결정력이 12.4%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상위 49% 거의 좋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너 같은 경우에는 중간 위험 바라보시면은 59개 슈팅 때린 거 이제 뭐 그렇게 높지 않죠.
3%. 그리고 이제 골 숫자 12골 기록했는데 5%고 이제 슈팅 성공률은 20%가 넘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좀 하이슬로 쪽에서의 기껏 좋은 슈팅을 때렸는데 이렇게 좀 날려먹는다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만회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성이 좀 보이기는 하죠. 왜냐면 이제 마너 선수도 사실은 슛툴이 없는 선수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정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입을 통해서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는 90포인트 이상을 기록할 수 있는 자원이 2명이나 보유가 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게 됐어요. 물론 이제 마크 스톤도 옛날 전성기 때 90포인트 이상 찍었던 적이 한 번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오타와에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근데 어쨌든 90포인트 이상을 기록을 뭐 진짜 시즌 평균으로 거의 한 90포인트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는 자원이 2명이나 생겼고요. 지난 시즌에 90포인트 이상 자원을 최다 보유한 팀은 이렇게 세 팀이었습니다. 에드먼턴 오일러스, 템파베이 라이트닝, 콜로라도 애벌린치 이렇게 세 팀이었어요. 딱 2명씩. 물론 이제 저쪽은 에드먼턴은 뭐 120을 넘게 찍을 수 있는 애들이고, 그죠? 템파베이도 한 명은 정말 한 140포인트 가까이 찍을 수 있고, 그리고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도 한 명은 뭐 120포인트 정도까지도 찍을 수 있는 선수. 그러니까 화력의 정말 S클래스급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경기당 1포인트 훌점을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를 기록을 할 수 있는 선수가 2명 이상 보유한 팀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리그에서. 근데 토론토래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이제 그런 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결국 이제 지난 플레이오프 때 드러났던 게 뭐냐면은 중요 국면에서 공격 기복이 진짜 세게 드러났었습니다. 사실 이제 정규 시즌에서도 이런 경기력이 좀 드러났었고, 좀 이제 굉장히 좀 처참하게 패배를 하는 그림들이 좀 베이거스가 사실 정규 시즌에 좀 있기는 했었는데, 근데 이제 지난 플레이오프 때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 국면에서 이런 공격 기복이 드러나게 되면서 충분한 화력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제 패배를 하는 그런 게임들이 좀 있었거든요. 실제로 바라보시면 이제 2득점 이하 경기가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사실은 그렇게 많은 팀은 아니에요. 지난 시즌에 이제 정규 시즌에 이제 2득점 이하 경기가 22경기가 있었고, 이거 4득점 이상 경기가 35경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22개가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의 역사를 통틀어 봐도 22개의 수치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예를 들면 이제 뭐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역사상 가장 많은 시즌이었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플레이오프 들어가니까 비슷해졌죠. 그죠? 확 늘어났죠. 이제 2득점 이하 경기들이 확 늘어났죠. 5경기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단 이제 중요 국면에서 이렇게 아까도 이제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뭐 에드먼턴 시리즈만 돌이켜봐도 진짜 이제 다 떠먹여준 것들을 날려먹는 뭐 그런 것들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그림들이 사실 반복이 되는 그림이 나왔었고, 결국 이제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지난 시즌에 또 안 좋았던 게 한 골차 경기 승률에서 43.8%밖에 안 나오면서 24위에 불과했습니다. 리그에서. 그러니까 한 골차 경기에서의 승률 같은 부분들이 좀 안 좋았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화력이 보강이 되게 되면은 2골차, 3골차 경기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고, 이제 이런 이제 좋은 그림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한 골차 경기 승률은 재작년과 비교를 해봐도 꽤 이제 승률 차이가 꽤 났었어요. 재작년에는 한 골차 승부에서 베이거스가 꽤 센 팀이었는데 작년에는 센 팀이 아니었었거든요. 이런 그림들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또 의문을 좀 가지실 부분은 승부처에 약하지 않습니까? 마너가.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토론토에도 큰 비난이 되게 됐었고, 지난 플레이오프에서도 결국 이제 뭐 5, 6, 7차전에서 큰 이제 임팩트를 보이지 못했는데, 토론토 코어포의 문제점은 사실은 1, 2라인에 집중된 화력이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이제 꽉 막히는 흐름, 경기가 이제 좀 꽉 막히는 흐름으로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그림으로 펼쳐지게 됐을 때, 이 친구들의 멘탈이 다들 좀 취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 경기력이 제대로 유지가 안 된다라는 거. 그런 과정에서 마너 같은 경우에도 막 무리수로 백핸드로 이제 가운데로 패스 던지다가 턴오버 나오고, 닐란데르 같은 애들은 이제 특정 시프트에서는 정신 차리다가 이제 특정 시프트에서는 그냥 아예 의욕이 아예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백체크 안 해버리고 그런 것들. 그죠? 이제 메슈스도 이제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선수고, 이제 그렇게 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타바레스가 이런 애들을 쫙 끌고 올라가야 타바레스가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못해. 그래도 이제 타바레스는 그런 상황에서 좀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선수긴 한데, 그러니까 공통적인 약점들을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게 단점 중에 하나예요. 토론토의 코어4라는 선수들의 단점은. 근데 베이거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 2라인에 완전히 집중을 하는 케이스의 공격을 가진 팀이 아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토론토에 비해서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는 3, 4라인까지도 꽤 재미를 많이,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 무대라든가 이런 데서도 꽤 재미를 많이 봤었던 그런 그림의 경기력이 많이 나왔었죠. 실제로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진짜 1라운드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의외의 영웅이 탄생하지 않았었습니까?
시몬 베누아 같은 선수의 의외의 영웅이 정말 뭐 연장 결승골 2골이나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플로리다 시리즈 나가니까 그런 것들 안 통하기 시작하고, 플로리다 이제 첫 몇 경기에서 먼 거리 슈팅에서 좀 눈먼 샷으로 재미를 많이 봤는데, 그것도 통제를 당하면서 재미가 안 통해버리니까 그냥 게임이 그냥 원사이드하게 쭉 밀려버리잖아요, 그 뒤로부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약점들이 사실은 베이거스 골든나이츠는 적은 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제 지금 마너를 영입한 다음에 공격진 자체는 상당히 더 빈틈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르바쇼프, 아이클, 마너로 가고, 이제 2라인에 스미스, 칼손. 왜냐면 이제 스미스랑 사드를 다 지켰기 때문에 2라인에도 칼손, 스미스, 스톤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3라인에 지난 시즌 상당히 좋았었던 사드, 헤르틀, 도로페이프 그냥 그대로 배치를 하면 되고요. 4라인에 하우든, 시즌스, 콜레사. 시즌스 선수 영입을 했죠. 그러니까 누구냐, 그 보내면서 루아 선수 그 헤이그 선수 보내면서 그런 느낌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여전히 굉장히 탄탄한 공격진을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2라인, 그러니까 작년에 거의 2라인급을 활약을 해줬었던 게 사드, 헤르틀, 도로페이프였죠. 그리고 이제 스미스랑 칼송 그대로 남아있는 데다가 이제는 스톤 선수가 1라인에서 아이클 보좌하는 역할을 해도 되는데, 마너가 들어왔으니까 스톤을 내려야 되고, 사실 스톤이랑 마너는 자리를 바꿔도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너가 메슈스랑 같이 활약을 했으니까 메슈스 빠를 결국 이제 메슈스 빠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베이거스에 와서도 결론적으로는 아이클이랑 조합을 많이 맞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저는 안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토론토의 아까 이제 공격진의 느낌과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이제 지난해 한 시즌을 쭉 보내면서 사드, 헤르틀, 도로페프 라인 같은 경우는 확실히 검증이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콜레사라든가 이제 하우든이라든가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하부 라인에서 체킹 게임으로 재미를 많이 보면서 이제 이렇게 골을 뜯어오고 이런 장면들을 사실 많이 연출을 하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런 그림들이기 때문에 설령 마너가 막히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여기는 다른 라인에서 확실하게 혀를 뚫어줄 만한 선수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제 마너 선수의 그런 이제 플레이오프에서의 좀 답답한 부분이 덜 부각될 것이다, 토론토 때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보완 부분은 역시나 숏핸드 상황에서 결정력 강화가 또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최근 3시즌 베이거스 골든나이츠가 숏핸드 골 숫자가 점점 떨어지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뭐 사실 작년 23, 24 시즌은 떨어졌다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그죠? 그러니까 매 시즌 거의 10골 가까이 득점을 하다가 지난 시즌 6골밖에 득점을 하지 못했거든요. 요런 그림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숏핸디드에서도 조금 더 위협적인 카드를, 역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위협적으로 공격을 끌 수 있는 카드로 마너는 손색 없는 자원이죠. 실제로 마너 선수가 이제 숏핸디드에 기용이 되기 시작을 한 게 18-19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숏핸디드에 기용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8-19 시즌부터 지금까지 숏핸디드 포인트 리그에서 이제 몇 등 하고 있나 살펴보니까 숏핸디드 골 10골이나 득점을 했고, 리그에서 이제 공동 15위에 해당하는 성적. 그리고 숏핸디드 포인트 같은 경우도 18개나 기록을 했기 때문에 13위에 해당하는 성적이었습니다. 요런 그림이 나오는 걸 봐도 이 숏핸디드에서도 조금 재미를 보겠다라는 거, 이런 의도성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더 있냐라고 하면은 파워플레이에서 아이클 선수의 역할을 이제 제한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아이클 선수가 결국 이제 말셰소 선수가 떠나는 과정에서, 원래는 이제 말셰소 선수가 왼쪽 플랭크에 올라오면서 아이클 선수가 오른쪽에서 이제 이렇게 오른쪽 플랭크에서 패스를 이제 좀 오른쪽 플랭크에서 본인이 이제 롤 플레이를 한다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이제 패스를 이제 이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많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아이클이. 재작년 같은 경우 마셰소가 있을 때. 근데 작년에 마셰소가 결국 이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아이클 선수가 왼쪽 플랭크에서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실제로 오른쪽 플랭크에서 전혀 활약을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이런 과정에서 아이클 선수가 정말 이제 너무 많은 역할을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의 좀 뭐 문제점은 아니었는데, 왜냐면 작년에 파워플레이가 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수준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이클 선수의 역할을 그냥 왼쪽 플랭크로 그냥 제한을 해버려도 괜찮습니다. 예, 아무래도 마너 선수보다 아이클 선수가 오른손 원타이머 슈팅은 조금 더 정확하게 때릴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마너 선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왼쪽 플랭크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게 무난하게 제일 좋은 역할이긴 해요. 근데 뭐 마너도 사실 오른쪽 플랭크에서 경기 수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갖추고 있고 하니까 이제 포핸드로 들어와도 상관없거든요. 마너 선수가 이제 오른쪽 플랭크에서 이제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이클 선수를 왼쪽 플랭크에 배치하고,
그리고 이제 마너 선수를 오른쪽 플랭크에 이렇게 딱 배치를 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면은 무난하게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또 이제 주로 아이클이 주로 왼쪽에 활약을 하게 되겠지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둘이 스위칭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재작년에 아이클 선수가 오른쪽 플랭크에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왼쪽 플랭크에서 활약을 했었고, 근데 이제 뭐 어디냐 마찬가지입니다. 토론토도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공격수 5명을 파워플레이 쓰면서 결국 이제 굉장히 스위칭 플레이를 많이 가져가고 하는 그림들에서 이제 파워플레이에서 좋은 그림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스위칭, 오른쪽 플랭크를 보든 왼쪽 플랭크를 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너도 그렇게 이제 불편할 부분은 없는 거거든요. 요런 그림에서 파워플레이에서도 추가적으로 힘을 더 가져갈 수 있는 요런 부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너 선수 일단 오른쪽 플랭크에 들어가도 괜찮은 부분이, 마너 선수가 오른쪽 플랭크에서 실제로 골을 오른쪽 플랭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오른쪽 이제 오른쪽 영역에서 지난 시즌에 골을 꽤 많이 넣었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바라보시더라도 마너 선수를 일단 오른쪽 플랭크에 넣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왼쪽에 집어넣어도 역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타이머라든가 뭐 플레이메이킹 기어라든가 이런 가능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아이클과 마너를 이렇게 이제 자유자재로 왼쪽 오른쪽 플랭크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이제 토론토의 베이거스 골든나이츠 앞으로 큰 강점이 되게 될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공격진이 굉장히 탄탄해졌고요. 탑 6의 힘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마너가 사실 아이클이랑 좀 잘 안 맞는다 싶으면, 왜 둘 다 어떻게 보면 조금 퍽을 소유를 하는 느낌의 경기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마너를 2라인으로 내려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예를 들면 칼손 스미스랑 맞춰본다라든가, 그럼 마너를 오히려 이제 사드 자리에 넣으면서 헤르트랑 도로페이퍼랑 맞춰 사실 전혀 나쁠 게 없습니다. 도로페이퍼가 워낙 이제 마무리 좋은 선수니까. 그런 그림으로도 이제 유연하게 또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또 스톤 아이클 바르바쇼프,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베이거스 골든나이츠 1라인 전통의 아주 강력한 조합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지금 영입 같은 경우는 공격진에서는 확실히 임팩트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영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걱정은 요겁니다. 이거 수비, 이제 이 수비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바라보시면은 뭐 탑4가 그렇게 나쁘진 않죠, 그죠? 헤네핀, 시어도어, 맥네버, 화이트 클라우드니까 나쁘진 않아요. 근데 결국은 피에트란젤로라는 굉장히 중요 자원이 빠졌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엘릭스 마르티네스라든가 이런 선수들도 결국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마르티네스랑 피에트란젤로 같이 이제 좀 사이즈도 크고 힘도 좋고 정말 이제 막 몸도 정말 미친듯이 날리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런 느낌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샷 블락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근본적인 이 운영에도 참 많이 도움이 줬었는데, 지금의 수비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히 이제 헤니핀 시어도 같은 경우 좀 깔끔한 유형의 수비를 많이 하는 유형의 선수들이고, 케이든 코잭이라든가 뭐 벤 허턴이라든가 뭐 매그너라든가 이런 선수들은 사실은 컨텐더 팀 한 자리 먹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로종 선수도 결국은 이게 아까 뭐 토론토도 마너가 빠져나가면서 결국은 이거를 어떻게 채우느냐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베이거스도 피에트란젤로가 빠지고 하는 그 금액을 결국 공격진에 부은 느낌이잖아요. 수비에 뭔가 영입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물론 이제 뭐 당연히 뭐 로종이 들어오긴 했는데 그만큼 또 헤이그가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좀 걱정을 해봐요. 사실 이제 베이거스 골든나이츠의 또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역시나 수비수들의 블로킹 능력에서의 결국은 이제 슈팅 차단 능력, 이제 이 상대방의 슈팅을 내줄지언정 쉽게 내주지 않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골리들도 이제 부담감을 덜 느끼는 상황이 많이 나오고, 결국 이제 역습 상황에서도 깔끔하게 빠져나가는 이런 그림에서의 강점들이 있는데, 이 근본적인 강점이 결국은 지금 이제 피에트란젤로라든가 마르티네스 이런 일련의 선수들의 이탈로 인해서, 마르티네스는 물론 이제 이탈한 지 이제 한 시즌이 넘었지만 이런 선수들 어쨌든 최근에 연년 동안 계속 이탈하는 느낌이잖아요. 이런 그림으로 인해서 점점 좀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조금 요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에 결국은 또 가면은 맥데이비드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맥데이비드, 드라이자이트 이런 라인을 1라운드라든가 2라운드부터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베이거스 골든나이츠 같은 팀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도 지금 이 수비진으로 그들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요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저는 어려울 거다라고 가깝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도 공격에서 힘이 생겼기 때문에 대응할 만한 힘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그 이상의 실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수비진은 좀 걱정거리다. 공격진은 굉장히 만족스럽게 구성이 됐지만 그 반대급부로 좀 수비진이 좀 힘이 많이 날아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이제 좀 감독 코치진이 이제 뭐 전술로 메우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네, 불안감도 같이 이제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두 팀 다 이제 좀 불안감 있고 하는 그림인데, 예, 또 이제 시즌을 까봤을 때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런 불안감들이 뭐 적중을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이제 전혀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제 뭐 구단의 기대만큼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그림들이 여러 가지 나타나게 될 텐데, 어떤 그림이 나타나는지 한번 이제 지켜보시면서, 네, 오늘 내용은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목요일은 하루 휴방이고 아마 금요일날 찾아뵙지 싶습니다. 이번 주는 뭐 금요일 토요일도 다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요일은 하루 쉴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은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